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 1장인데요.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이죠. 그래서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나마 이제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게 이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의 분류만 오늘 잘 이해하시면 일단 목적 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도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개요인데요. 아까 개념 봤죠? 여러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현한다. 금액이 돈으로 얼마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정평가의 필요성인데 아니 동산 같은 거는 굳이 평가라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왜 부동산은 굳이 평가라는 걸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써놨는데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공부 안 했죠. 가격 형성 요인이 굉장히 부동산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 즉 합리적 시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합리적 시장이라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을까라고 전문가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은 이제 사회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재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거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좀 제한을 받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도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은 용도가 너무나 다양해요. 또 개개 부동산은 같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시죠. 도대체 저거 가격을 얼마라고 해야 정확한 거냐? 사실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향이 남향이냐, 남동이냐, 남서냐 가격 달라지죠. 층이 1층이냐, 15층이냐 가격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향별로, 위치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32평이 아니면 어떨 거예요? 또 브랜드가 다르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복잡해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기능인데 옛날에는 뭐 어쩌다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평가라는 게 정책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외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인데 요거는요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거 용어들의 차이. 그래서 제도상 분류 그래서 평가 주체에 따라 그랬는데 공적과 공인은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죠. 공적 평가는요 국가기관 공무원이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제도를 써요. 독일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요.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은 아니죠. 그냥 직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된 개인이 평가한다. 공인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여부에 따라서 이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구별해야죠. 그래서 이 필수적 평가는요, 어떤 사유가 생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봐라, 경매평가죠. 경매평가는요, 일단 경매를 개시하기 전에는 최저가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최저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평가 의뢰한단 말이죠, 법원이. 아니면 과세평가죠. 세금 부과하려면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필수적 평가다. 또는 공시지가 평가죠. 표준지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그런데 임의적 평가라는 건 뭐냐? 임의적 평가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보평가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누가 안 시켜도 나는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담보평가를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공익평가하고 사익평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일단 의미는 쉽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담보평가는 당연히 사익평가예요.
그런데 과세, 조세를 위한 평가라든가 공시지가 같은 것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이런 거는 공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단독평가하고 다수인평가죠. 딱 보니까 이거 혼자 사는 거고 요거는 여럿이 함께하는 평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뭐 변호사, 감정평가사, 뭐 별 사람들 다 모이죠. 그런 걸 다수인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기술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심학습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쉽게 가죠. 여러분 그 일단 조건하고 기한은 자 민법 공부하시면 다 알아요. 조건과 기한이 민법 총칙에 나오죠. 그래서 조건 그러면은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한이라 그러면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 충분히 이용하셔야 되고 요거 두 개도 여러분 아주 쉬워 이건 민법을 통해서 소급이라는 걸 아니까. 자 법률 용어 소급은 과거로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급평가는 과거를 향한 평가이건 그런데 반대로 기한부는 아까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평가를 의뢰하면서 앞으로 2025년도 1월 1일자로 얼마일지 좀 평가해줘. 이러면은 장래를 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한부라 그래요. 다음에 이제 현황평가랑 조건평가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가장 정확할 필요는 없어.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설명할 텐데요. 요거는 현실의 이용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평가예요. 그런데 조건평가는 약간 좀 대응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반대는 아닌데 반대처럼 보여요. 현실의 이용 상황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하는 평가예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 나지 맨 땅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부동산을 현황평가한다 그러면 땅값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3년 뒤에 여기다가 빌딩을 지을 생각이니까 만약 빌딩을 지은다면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다. 그럼 방금 빌딩을 지은다면 하고 조건을 붙였죠. 이런 걸 조건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타당성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건 이거죠.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현황과 조건부는 서로 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한과 소급은 그야말로 반대다. 시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규칙상의 분류인데요. 자, 우리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일괄평가하고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나뉘죠. 이제 말고도 개별평가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요 평가의 대원칙이 개별평가입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7조 1항에 전단에 나와 있긴 한데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따로따로 한다 이야기. 예컨대 아파트 단지는 집이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지 전체로 평가한다. 그래서 세대를 뭐 2000세대니까 2000으로 나눠서 얼마 그러면 안 돼요. 또는 한 동이 붙어 있으니까 한 동을 평가해서 200억 그런 다음에 20호가 사니까 나눠서 10억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물건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괄평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둘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이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은 그렇죠. 자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으로는 별개의 물건이에요 이거. 각각 따로 등기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평가해. 한꺼번에. 그런 걸 일괄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한 개의 물건이라도 핵심이 이건데 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라. 그럴 때는 구분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도로변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기가 도로라 치고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도 도로고. 그럴 때 앞쪽은 주유소예요, 주유소.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습니까? 상업적. 뒤쪽은 자기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 이게 땅이 한 500평 돼가지고. 이럴 때는요. 이건 한 필지의 땅이죠. 한 필지의 땅이니까 한 개의 물건인데 전면하고 후면이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 가치가? 가치가 달라질 때는 요거 상업 따로, 주거 따로 평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상업 앞쪽은 야 주변에 주유소가 얼마에 팔렸냐 이렇게 주유소가 거래된 사례랑 비교해야 되겠죠. 뒤에 주택은 야 요만한 단독주택이 얼마에 팔리냐 우리 동네에서 얘는 주택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따로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핵심은 뭐라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부분평가는요. 둘 이상의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데 예컨대 아까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요거는 두 개의 물건이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나는 땅만 좀 평가해 줄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를 일괄한 거예요. 부분만 평가한 거예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 듣고 이해한다? 불가능이죠. 이해를 했다면은 그분은 뭐 천재이거나 몽상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 거고.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뭐 빤하죠. 이거죠, 이거. 이거하고 이거 구분하는 게 나오죠. 이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이거. 구분, 부분. 발음 정확하게 안 하면은 뭔지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내용은 어렵죠. 이거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할 때 한 개의 물건이죠. 이건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데 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가치를 달리한다. 기역자로 시작하네. 그럴 때는 구분평가이고 기역자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기역은 기역끼리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이 없다. 그럴 때는 그건 무조건 비읍이지. 그래서 부분평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인데요. 요거는 제가 제 1편 총론할 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이 있고 감정평가에서만 적용되는 특별 원칙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 전체의 일반 원칙은 기억나시나요? 능률성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성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서는요. 돈 많이 준다고 높게 평가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경제성을 추구하면 안 되고 전달성의 원칙을 추구한다. 이것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만 합리성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편을 정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